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정말 뭐 미쳤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뭐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이클, 이제 다가오는 대불장은 아마 역대급의 그 대불장, 그러니까는 직전 사이클보다도 훨씬 더 큰 불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좀 몇 가지 이유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단 3일 만에, 제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찍어 놨는데, 단 3일 만에 보시는 것처럼 무려 20% 이상 상승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고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시가 지나면서 지금은 소폭 빠지곤 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소폭 빠지면서 이더를 비롯한 다른 알트들이 지금 조금씩 더 힘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동안만 지금 이제 6만 달러를 넘어서가지고 무려 6만 4천 달러까지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미 원화 기준으로는 요 5만 9천 달러 요때를 넘기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요때 11월 달에 아마 8,27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가격을 지금 훌쩍 또 넘겨가지고 현재는 8,600만 원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비트코인이 미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미친 급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ETF 출시 이후로 지금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현물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이 무려 76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역대 최고를 또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6억 달러면 이게 달러로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원화로 보여드리면 이 76억 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원화로 10조 원이 또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만에 10조 원이 이 현물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이 포모에 의한 그런 매수 심리가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다시 보시면 이는 평소에 2배 이상이고, 그래서 이중 블랙록 ETF가 33억 달러, 피델리티는 14억 달러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트윗에 올렸던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든 ETF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 기사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현물 ETF에 매일 2,800개의 비트코인이 흡수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수요 충격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매일 900여 개씩 채굴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매일 2,800개씩 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공급되는 양이 900개인데,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매일 2,800개니까 대략적으로 비율로 따지자면 3대 1의 비율로 수요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 이 뜻은 지금 한 개의 비트코인을 두고 3명이 지금 서로 갖겠다고 달라붙고 있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과 비교를 해서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28%나 지금 감소를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다음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지난 이후로는 이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한 개의 비트코인을 두고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싸울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미친 속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장 특징이 뭐냐면 또 요것을 보시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언급을 하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볼 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이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럼 이 기관이 주도를 하는데 누가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를 보시면 요것은 28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이 블랙록이 비공개 행사에서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에 할당을 권고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여기 보시면 패밀리 오피스의 임원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패밀리 오피스가 무엇이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 패밀리 오피스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 부자 중에서도 진짜 엄청난 부자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부자들은 이제 가문을 이뤄서 그 부자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패밀리 오피스가 가문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운용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등 부유한 가문이 이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밀리 오피스는 부자 중에서도 부자, 그러니까 가문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대부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자 중에 부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 행사겠죠. 그런데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28%를 비트코인에 할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비중을 비트코인에 추천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들의 28%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자금이 또 비트코인에 들어온다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격의 미친 폭등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또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행사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럼에도 포트폴리오의 28%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 비트코인에 몰릴 가능성도 이제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사이클 대세 불장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최소한 지난 2021년도 그때의 상승장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역대급 버블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분석을 했냐면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지난 1월 14일, 그러니까 한 달이 좀 더 됐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요 레인보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2021년에 탈출을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때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찐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출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전의 사이클 때는 요 가장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요 영역, 그러니까 요 버블의 영역까지 터치를 했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빨간 버블의 영역을 터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2021년에는 여기를 터치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요 반감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요 차트를 그린 사람이 요 하얀색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요 최고점을 지금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상승이 좀 빨리 나오면서 제가 요 노란색에 요 B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상승이 나오면서 그 상승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진짜 이 A보다는 이 B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버블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또 공유를 했던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렇다면 먼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지난 사이클 때는 왜 이 버블의 영역에 도달을 못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온체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서 3년의 이 에이지 밴드를 저는 스마트머니 투자자다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장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점점점 이렇게 팔면서 반대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점점 그 절정을 향해 갔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었고, 그렇다면 왜 매도를 하는데 가격은 상승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뭐 우리처럼 뭐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사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 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한 방에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점점 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 매도한 자금으로 알트코인을 또 사서 마찬가지로 알트 시장 역시 들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중, 이 개미들은 그것을 보고 또 이런 고점에서 포모에 의해서 이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왜 지난 이 2021년 사이클 때는 왜 이 버블 단계까지 진입을 못했을까? 그 이유를 여기에서 좀 찾아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때 2016년, 2017년 때 요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축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2021년 이때 대불장 때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매집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또 몰아넣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시장이 불안정을 보이니까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 축적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의 축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사이클과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 축적이 이때보다도 덜 됐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 축적된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더 이상 시장을 들어올릴 그 자금력이, 그러니까 그 총알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 4월에 이미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매도는 대부분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상 이렇게 큰 폭락을 가져왔던 것은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를 정점을 찍고 대폭락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축적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직전 이때 2021년도에 비트코인 축적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2016년, 2017년도에 그때 축적한 비트코인보다 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총알이 역대급으로 장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ETF 효과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이 총알이 정말 역대급으로 장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또 연말에는 이 미 대선 등 거시적인 요인들도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16년, 17년 그 상승장에 버금가면서 버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때 1월 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마 대중은 비트코인이 직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고 상징적인 의미인 1억 원과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그때서야 큰 관심을 가지면서 뭉칫돈을 들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원화 기준으로는 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게 됐고 아마 달러 기준으로도 조만간에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억 원과 10만 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점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은 물밀듯이 정말 몰려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접어드는 그 초입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꿀 그 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